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 작가주 연기자 오늘 세 번째 미니스코스입니다. 아테네 비극 전성기의 연기자에 대한 기록은 귀합니다. 호메로스, 서사시를 노래로 부르는 랩소디스트들은 독자적인 경연대회를 통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플라톤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기량에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온이라는 랩소디스트의 생각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글이 플라톤이 직접 쓴 글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말이죠. 예, 뭐 대충 이런 예, 느낌의 랩소디스트들입니다. 대체로 아테네 비극의 연기자들은 특정 극작가들과 연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연기자 클레안데르와 미니스코스는 아이스킬로스와 함께 작업하고 클레이미데스와 틀레폴레모스는 소포클레스와 함께 작업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추첨에 의해서 연기자와 극작가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넘어가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시기 연기자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는 아주 귀한데요. 가령 기원전 420년 이전에 생존했음에 틀림없는 니코스트라토스에 대해서도 이름 넘어 그 실체를 잡기가 힘듭니다. 고대 그리스 반도의 공연들은 경연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연기자들에게도 연기상을 시상했습니다. 기원전 418년에 칼리피데스라는 연기자가 연기상을 수상해요. 좀 거만한, 이를테면 젊은 세대에 속하는 연기자였던 것 같은데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가 모두 아꼈던 연기자 미니스코스가 칼리피데스의 연기를 혹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니스코스에 따르면 연기자로서 금지도 없는 원숭이들이라나 뭐라나 하여간 그런 혹평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칼리피데스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미니스코스의 속내를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겉모습을 흉내냄으로써 관객들의 감정을 쥐어짜는 연기자들의 기량은 이제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역할에 내포된 권력에 대한 거리두기의 의미는 대체로 저작거리 막장 드라마 성격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로서는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아이스킬로스의 전통이 그나마 미니스코스에 의해 남아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에 미니스코스에게도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의 칭호를 부여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아테네 비극에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무대에서 직접 묘사되는 일은 드물고요. 대개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말로 전해지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연기자들이 쓰고 있던 가면이나 입고 있는 의상, 굽 높은 신발, 강약 삼복격의 운율적인 대사 등으로 미루어 연기는 간결하고 집중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양식화된 특징을 보였으리라 짐작됩니다. 반면에 합창단은 움직임에서 좀 더 역동적일 수 있었겠죠.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공연되는 아테네 비극은 3부작으로 제작됩니다. 세 편의 비극을 연속해서 보고 나면 아무리 신경이 무딘 관객이라도 무언가 기분 전환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비극 3부작과 함께 공연된 것이 사티로스 극입니다. 사티로스의 무리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엎치락 뒤치락 외설적인 공연이죠. 아주 활기차고 소란방자한 공연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합창단의 리더는 사티로스들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실레노스인데요. 실레노스 또한 외설적이라면 사티로스 못지않게 한가락하는 반인반수의 엽기적인 괴물입니다. 사티로스와 실레노스는 모두 디오니소스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신화적 창조물들로서 디오니소 축제의 한 중요한 본질을 제삼 확인시켜 주죠. 아테네 비극의 경우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 우리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일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 고희극의 경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11편이 고작입니다. 아테네 고희극은 코모이디아라 불렸는데 이것도 비극과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 제2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코모이디아라는 말에는 시골 디오니소스 제2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감돌죠. 비극을 통해 권력에 대한 새로운 발언이 가능해졌듯이 희극을 통해서도 권력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런 풍자적 성격의 작품들이 아테네 고희극의 주류를 이루고요. 크라니토스, 키오니데스, 에우폴리스, 크라테스, 페레크라테스 등의 극작가 이름들이 기록에 남아 있으나 지금 작품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역 축제 성격을 띤 겨울 축제인 레나이아 축제에서는 희극이 진작부터 공연되었던 것 같지만 좀 더 국제적이고 봄맞이 축제인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는 기원전 487년부터 공식 경연 종목으로 희극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이 경연에서 최초의 우승자는 키오니데스라 전해지지요. 아테네 비극과 고희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비극을 통해 귀족적 영웅들이 무자비하게 망가지며 고희극을 통해 영웅과 현자 그리고 시인들이 속절없이 망가집니다. 가령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들이 속절없이 망가지죠. 단지 망가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비극이 장엄하다면 고희극은 우스꽝스럽죠. 이것이 아리스토파네스 고희극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자적 성격은 아리스토파네스 말년의 중기 희극으로 가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아테네 고희극에서 항상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외설적인 합창단 또한 이러한 운명을 피해가지는 못하고요. 고희극에서 가면은 풍자하는 실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기자는 배나 엉덩이를 커다랗게 부풀리는 분장을 하고 가죽으로 만든 과장된 남성의 상징을 사타구니에 차고 다닙니다. 합창단은 24명에서 28명으로 구성되고요. 고희극에서 합창단은 작가의 분신이 되어 작가의 주장을 관객에게 직접 전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합창단의 이런 작용을 파라바시스라고 합니다. 모두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던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패배와 더불어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 영광의 빛이 점진적으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파국과 풍자는 그러한 망가짐을 소화할 수 있는 꿈이 아직 살아있어 생명력으로 작용할 때 가능한 법이죠. 아테네 영광의 꿈이 사라지면서 아테네 비극과 고희극은 함께
역사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아테네 고위극의 대표적인 연기자의 이름은 전해지는 바가 없고요. 연기자로서 아리스토파네스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와 거의 동년배인 아가토는 신화와 전설 또는 역사적 사건에 의존하지 않은 일종의 남녀 상열지사격 드라마를 창안합니다. 아이스킬러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뒤를 이은 아테네 비극의 끝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테네 고위극은 알렉시스 등의 중기 휘극을 거쳐 기원전 300년대 알렉시스의 조카인 메난드로스가 등장하면서 신휘극에 완전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제 휘극은 풍속희극의 성격을 띠게 되며 합창단의 역할은 막의 변화를 알리는 무용단의 역할로 제한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